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투석 환자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요. 진료실에서 일하다 보면 이 현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만 이상해도 환자분들이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이제 투석을 해야 하나요? 이게 끝난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장 질환에 대해 가장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신장은 정상 아니면 완전히 망가진 흑백 논리처럼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신장은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어떤 일이 많아도 불평 없이 조용히 제 역할을 다하는 고마운 존재죠.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도 몸에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부으고 피로가 쌓이며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한 의학 이론은 제외하고 제가 여러분의 신장 통역사가 되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5가지 신장 손상 습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건강하던 신장이 어느 순간 급격히 악화되는지 그 이유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이나 약물 없이도 신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식단 변화, 그 중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올리브유와 블랙커피 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가장 자주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신장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5가지 대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런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이 쌓여 신장을 점차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첫 번째 습관은 잘못된 음식 용기 사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장에서 국이나 찌개를 사면 사장님이 뜨거운 국물을 비닐봉지에 그대로 담아주신 적 없으신가요?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뚜껑을 열지 않고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린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행동은 실제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플라스틱 용기에 숨겨진 유해 물질, 특히 환경 호르몬의 위험을 쉽게 간과합니다. 일부 용기에 내열성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진 반찬이 닿으면 유해 성분이 쉽게 용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녹아나온 화학 물질이 결국 몸속으로 들어가고 이를 걸러내야 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라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장은 매일 이런 독소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염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사러 갈 때는 스테인리스나 유리 밀폐 용기를 하나 챙겨가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큰 위험에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과도한 건강보조제 섭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중장년층은 몸이 조금만 피로하거나 허약하다고 느끼면 바로 보충제를 찾으십니다. 오늘은 비타민, 내일은 콜라겐, 모레는 간 기능 영양제까지 챙기시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제품들의 성분표를 제대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건강기능식품은 맛을 내거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낯선 첨가물, 코팅제, 방부제 등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에 흡수되는 영양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해야 할 불순물입니다. 실제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보조제는 영양 보충이라기보다는 고도로 가공된 식품에 가깝습니다. 식사를 골고루 잘 챙겨 드신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알약과 캡슐을 삼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충을 목적으로 섭취하다가 오히려 화학 첨가물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은 이를 모두 걸러내느라 과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본전을 찾지 못하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달콤하지만 위험한 당분과 가공식품입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기억하시죠? 사탕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다 고요. 하지만 실제로 당분이 먼저 손상시키는 곳은 치아보다 신장입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 진열대를 보세요. 과자, 음료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 대부분이 가공식품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는 순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이 쉬지 않고 대응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혈관은 점차 약해지고 탄력을 잃으며 딱딱해집니다. 문제는 신장이 바로 수많은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전신 혈관이 손상되는데 신장만 멀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원형에 가까운 자연 그대로의 곡물, 채소,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포장만 뜯으면 바로 먹는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리하고 달콤한 유혹 속에 신장을 해치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습관은 약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생활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을 정말 많이 복용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생리통이면 진통제, 열이 나면 해열제, 모든 증상에 약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효과는 빠르고 확실하지만 신장에 그만큼 큰 부담을 줍니다. 한두 번 가끔 먹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또는 몇 달째 지속적으로 복용한다면 신장 기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손상됩니다. 여기에 항생제까지 무분별하게 더해지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먼저 외용 파스나 연고처럼 피부를 통해 작용하는 치료를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약 성분이 직접 신장을 거치지 않아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몸의 작은 신호에 바로 알약을 찾는 습관,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보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가장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물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는데 그때 이미 몸은 상당 기간 탈수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빨래를 비유해 보세요.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러운 옷을 제대로 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찌꺼기가 옷감에 더 끼게 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신장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결석과 염증이 생깁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체중의 3-4%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이라면 최소 1800에서 2400ml를 마셔야 합니다. 이 몇 컵의 물이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천연 치료제라는 점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제 5가지 습관을 살펴보았으니 왜 어떤 분들의 신장이 급격히 악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2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 실패와 만성 염증입니다. 이 2가지는 특히 교활합니다. 몸을 서서히 손상시키면서도 통증이나 특별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천천히 염증을 일으키고 딱딱해져도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단백뇨가 나오거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국내 만성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 3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당뇨병입니다. 투석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 관리 실패로 신장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당뇨 진단 후 신장 손상까지 보통 25에서 30년 걸립니다. 40세에 당뇨를 진단받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60에서 70대 투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둘째는 고혈압입니다. 지속적인 고혈압은 신장혈관에 과도한 압력을 주어 경화와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셋째는 사구체 신염이나 기타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또한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분들은 선천적으로 신장이 하나이거나 사고로 하나를 잃으신 분들입니다. 신장 하나로도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기 노화가 빨라집니다. 특히 하나뿐인 신장은 2배의 부담을 감당해야 하므로 여유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신장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추측하지 말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치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eGFR을 보세요.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치가 올라갑니다. eGFR은 신장의 여과 능력을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보통 60 이상이면 정상 범위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히 낮아지므로 연령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0세에 55라면 큰 문제 없지만 30대에 60대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를 확인하세요. 간단한 방법은 소변 후 거품이 오래 남는지 보는 것입니다. 맥주 거품처럼 고운 거품이 오래 지속되면 단백뇨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신장 손상을 의미합니다. 정상 신장은 단백질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셋째, 신장 초음파로 크기와 형태를 확인하세요. 초음파로 신장이 작아졌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낭종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 환자는 대개 신장이 작고 주름진 형태로 변해 있습니다. 이 3가지 검사, 혈액, 소변, 초음파를 1년에 한 번만 꾸준히 받아도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합니다. 늙기 전에 몸속 조용한 신장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검사에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예방을 원하신다면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염증 억제입니다. 염증을 줄여야 신장이 덜 힘듭니다.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드세요. 토마토, 브로콜리, 양파, 마늘, 고추, 생강 등 향이 강한 식재료를 일부러 피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들이야말로 천연 항염식품입니다. 특히 마늘과 대파는 유황화합물이 풍부해 세균 억제와 염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이 수년간 당뇨를 앓았고 약도 꾸준히 복용했지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1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혈관 막힘과 신장 혈류 감소를 초래해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불안해하며 약을 늘려야 하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먼저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집에 있는 정제된 콩기름이나 샐러드유를 모두 버리고 냉압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식사는 자극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바꾸자고 조언드렸죠. 3개월 후 재검사에서 LDL이 200대에서 70 이하로 크게 떨어졌고 신장 염증 지표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단지 기름 하나 바꾼 변화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오메가-6 지방산, 즉 콩기름, 옥수수기름 등을 과다 섭취해 염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면 올리브유, 들기름, 차조기름 등은 오메가-9가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혈관 염증을 직접 완화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신장도 편해집니다. 포화지방산, 돼지기름, 버터, 코코넛 오일 등은 소량은 괜찮지만 하루 섭취 칼로리의 5%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것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인공 마가린, 쇼트닝 등은 한 방울도 섭취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하며 강력 추천하는 신장 보호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 블랙커피입니다. 조합이 낯설 수 있지만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블랙커피 자체에도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하고 신장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를 더하면 항염 효과까지 강화됩니다. 저는 3가지 섭취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째, 분리 섭취형입니다. 커피를 먼저 마신 뒤 올리브유 1스푼을 입에 넣고 함께 섞어 삼키는 방식입니다. 커피의 쌉싸름함과 올리브유의 과일향, 살짝 매운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둘째, 방탄커피 스타일입니다. 뜨거운 커피에 올리브유 1, 2숟갈을 넣고 블렌더나 거품기로 섞으면 부드러운 크림 거품이 생기고 고소한 라떼처럼 마실 수 있어 가장 추천합니다. 셋째, 라떼 스타일입니다. 우유나 식물성 우유에 커피를 타고 올리브유를 섞는 방식으로 목넘김이 부드럽고 맛도 좋습니다. 단, 올리브유는 반드시 진품을 사용하세요. 저렴한 대용량 제품 중에는 혼합물이 많습니다.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 표시가 분명하고 향을 맡았을 때 풀내음과 과일 향이 나며 목을 살짝 자극한다면 좋은 제품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도 신장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건강관리는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극과 해로운 찌꺼기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은 부족한데 처리해야 할 유해 물질만 늘어나면 어느 순간 몸이 한계를 드러냅니다. 신장은 언제나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소리 없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 신장을 오늘부터 조금 더 세심히 보살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에 담지 않기, 충분한 물 마시기, 가공식품 줄이기, 정기 검사 받기, 집안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기, 내일 아침 올리브유 블랙커피 한 잔 시작하기. 이 모든 실천은 어렵지 않지만 신장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석 걱정으로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한 끼 식사부터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신장이 하나뿐이라 해도 제대로 관리하면 100세까지 충분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좋은 기름, 튼튼한 신장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